자, 이번 단어는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단원이에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배워본 친구도 있겠고,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겠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을 가르칠 때는요. 문장의 오형식을 1형식부터 오형식까지 하나하나씩 나눠서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설명을 해 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 보려고요. 이 교재에 있는 정도의 양만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 말은 뭐냐? 오형식이라는 건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1형식, 2형식 각각마다 안에서 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 교재에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셔도 알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오형식이 뭐야?"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정도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수업은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인제 새로운 단원들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살을 붙여가는 거, 그리고 인제 중앙영문법 3,800제 2 학년, 3 학년 교재에서는 각각 그 형식별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만 우리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딱 요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가자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문장의 오형식은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영어 문장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문장들은 전부 1, 2, 3, 4, 5 형식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하고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식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수식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주어, 동사 해서 주어 자리에 명사 하나, 동사 자리에 동사 하나만 쓰면 되는데 주어를 수식어구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말들을 계속 붙이고 동사 뒤에도 부사구, 수식어구를 계속 붙여서 문장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진 거지 이 문장을 잘 나눠서 또는 묶어서 끊어서 해석할 줄 알면 여러분도 긴 문장에도 인제 무서워하지 않고 문장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단계로 오늘 문장의 오형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문장, 두 번째는 목적어를 가지는 문장 해서 크게 나눠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나눠 놓은 것 같지만요.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기준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것은 1형식, 2형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목적어를 가지는 문장은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우리 문법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수동태예요.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 그 기준으로 나눠 놨구나.' 요렇게 첫 번째를 이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형식부터 시작을 해 봅시다. 자, 1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여기 아래에다가 한번 적어 놓고 가 볼까요?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정말 목적어가 없죠, 여러분. 자, 그럼 봅시다. The stars 별들이 twinkle 빛난다. 끝. 그쵸. 여기까지만 해도 완전한 문장은 됐어요. 그렇지만 요렇게 수식어를 넣어 줬네.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두 개의 단어 구만으로 문장이 완성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문장을 좀 있어 보이게 그치? 풍부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수식어를 붙인 겁니다. The sun 태양이요 shines 빛난다. 근데 어디에서 빛나고 있죠? 파란 하늘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문장은 얼마든지 짧게도 만들 수 있지만 또 얼마든지 길게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설명 보시면요. 주어 플러스 동사 뒤에는 부사구 또는 전치사구 같은 수식어가 올 수 있지만 뒤에가 중요하죠.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전 시간에 수식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괄호로 묶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여러분이 문장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문장의 성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형식으로 가볼게요.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자, 우리 보어 C였죠? 보어 이렇게 나타나진 문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는 없네요. 자, 주격 보어로는 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보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에는 여기 설명이 나타난 것처럼 형용사 또는 명사로만 나타나구나. 그 말은 부사는
절대 쓸 수가 없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살펴보면요. 그는 looks 보인다. happy 행복하게. 자,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이요. 자, 우리 오빠는 이다. 자, 근데 뭐죠? 배우네요. 그치? 이 배우라는 게 나의 오빠를 설명해 주는 말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격 보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써진 걸 봤더니 happy 하는 형용사, an actor 하는 명사가 쓰였네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벌써 1형식, 2형식 두 개나 다 배웠어요. 1형식이나 2형식 모두 목적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 자체가 목적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어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진 문장이고 2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목적어를 가지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3형식, 4형식, 5형식에는 각각 목적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겠잖아. 그지? 자, 3형식은요. 자, 3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목적어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을로 해석을 했었어요. 자, 그럼 오른쪽 문장 살펴봅시다. Amy likes, Amy는 좋아합니다. Her teacher, 그녀의 선생님, 그렇죠. 해석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녀의 선생님, 을이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여러분 뒤에 문장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단어가 없다고 해볼게요. Amy likes. 에이미는 좋아한다. 자, 이 문장이 과연 완전한 문장인가, 완전하지 않은 문장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쵸. 에이미는 좋아한다라고 했으면 에이미가 뭘 좋아하는지를 말해줘야 되겠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ate 먹었다. 뭘? 그치. 뭘이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점심을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전치사 보이네요. 여러분 묶어 줄게요. with my friends 나의 친구들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어 문제 없죠,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사형식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형식은 여러분이 조금 해석하시는데 유의를 해야 되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자, 어떻게 생겼냐? 주어, 동사. 자, 선생님이 요렇게 쓰겠습니다. IODO. 자, IO는 indirect object에서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자, DO는요, direct object라고 해서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의 목적어 파트에서 설명을 할 때, 을로 해석이 됩니다. 라는 교재 설명 옆에 우리 에게도 적어 놓을까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우리 사형식에서 생각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 자, 주어가 동사를 하는데, 자, IO, 즉, 간접 목적어, 에게, 직접 목적어, 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을만으로 해석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에게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에게도 적어 주세요."라고 했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도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간접 목적어 에게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she gave 그녀가 주었다. 나 에게죠. 그쵸, 여러분.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그녀가 주었다 나를 친구가 나를 들어서 누구한테 줬나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녀가 주었다 나에게 책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에게로 해석이 되면 간접 목적어, 을로 해석이 되면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순서가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사람, 사물의 순서로 온다 하면 되겠죠. 그치? 왜? 사람에게 사물을 주는 거니까요. 자,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bought 나는 샀다. 그죠? 근데 내 동생을 여동생을 샀을까요? 아니겠죠. 여동생에게 사줬겠지. 그치? 사람에게 인형, 요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형식은 여러분 조금 중요한 이유가 간접 목적어에게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5형식으로 가볼게요.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여기까지는 3형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목적격 보어가 붙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어라는 건 뭐였지? 앞에 있는 명사의 상태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에서 주격 보어는 뭐였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 O 형식에 나와 있는 O.C라고 나타낸 목적격 보어는 뭘 보충 설명하겠어? 그렇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겠지? 자,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music 음악이 makes 만든다. me 나를 만들죠. 근데 선생님 나를 만드는 거 이상한데요. 그쵸.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건데. 내가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얘가 옷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혹은 내가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해 줘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살펴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사형식에서도 얘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로 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볼까요? 자, 우리 방금 오형식에서는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가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볼까? "내 여동생 인형." 내 여동생이 인형인가요? 아니죠. 그쵸? 나 책. 내가 책인가요?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로 썼을 때가 목적격 보어가 들어가는 오형식이고 이상해 좀. 그치?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 사물, 에게, 을를로 해석이 된다면 그건 사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하나 더요. 우리 가족은 called 불렀어요. 그 개를 루시라고. 그렇지. 그 개의 이름이 루시인가 봐요. 그러면 개의 이름을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네.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즉 오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벌써 형식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형식 부분이 형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그럼 선생님 형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제일 처음에 항상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물론 명령문도 있을 수 있고 의문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항상 둬야 되는 것은 주어 동사 문장의 구조이죠. 그쵸? 왜냐면 명령문 같은 경우는 주어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구조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의문문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생각해 주신 다음 그 뒤에가 과연 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문장의 형식을 구별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뒤에 굉장히 많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풀면 되니까 풀면서 연습하시면 되니까요. 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설명도 한번 읽어 볼게요. "사형식과 오형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했어요. 그죠? 선생님 방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줬었는데 여기 설명 한번 읽어 볼게요. 오형식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동격이거나 주술관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이 동격이거나 주술관계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설명을 다 했었거든요. 보시면요. 음악은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내가 행복하게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내가"라고 해석하면 주어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얘가 마치 주어고 얘가 마치 동사인 것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가 주어고 동사다라는 게 아니라 주어처럼 동사처럼 그래서 그 관계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다라고 해서 주술 관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주술 관계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마법을 거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이거를 우리는 주술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했으니까 '아 마치 주어, 마치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동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말에서도 보이듯이 "동등한 자격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불렀다." 그 개를 루시라고. 개하고 루시가 같은 거죠. 그치? 개가 루시, 루시가 개 이렇게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요러한 경우는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형식은 어쨌든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동격이거나 주술 관계예요. 그렇지만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죠? 사형식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아까 살펴보시면 돼요. 자, me, of, 동격인가? 아니면 "내가 책이다." 주술 관계인가? 전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이 전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럴 때는 얘는 오형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자릿수의 자릿수가 4 개고 얘도 자릿수가 4 개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2 형식과 3 형식을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한 자리가 더 나왔잖아요.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한 자리가 더. 그런데 얘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3 형식은요. 을, 을로 해석되는 부분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식은 을, 을로 절대 해석이 되지 않겠죠. 그치? 왜? 목적어가 을, 을로 해석되는 건데 얘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꼼꼼하게 해석만 하면요. 2 형식, 3 형식 전혀 헷갈리지 않고요. 4 형식, 5 형식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좀 길러주세요. 자, 아래 예문까지 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엄마는 만들어 주셨다. 나에게, 그렇지. 스웨터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형식 되겠고요. 자, 그녀는 만들었다. 그녀의 아들을 의사로 이렇게 되겠네. 아들이 의사인 거죠? 그치? 아들을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그럼 아들과 의사가 동격의 관계잖아. 그치? 동격의 관계인데 아들에게 의사를 만들어 주었다?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는 해석이 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 형식, 5 형식을 이렇게 여러분이 구별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배우면 여러분 형식이 끝이에요. 지금 배운 형식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도 앞으로 배우게 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뒷장을 넘기시면요. 여러분 여기에 문장의 형식 그다음에 그 형식이 뭐고 문장의 성분이 뭔지를 파악하는 연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정말로 이 동영상 잠깐 멈추고요.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해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친절하게 여기는 밑줄을 그 분야별로 나눠 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밑줄이. 그러면 그 덩어리를 하나로 생각하시고 해석을 해 보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연습을 해 보세요. 자, 여러분 practice 24 입니다. 자, 여러분 문장의 형식 한번 아래 문제 풀어 보셨나요? 많죠? 그렇지만 여기 연습하면 인제 형식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혹시 못 푼 친구가 있다면 정말 정지하고 문제 풀어 보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한글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그쵸? 여러분 주어는 뭐였죠? 주어는 S. 자, 동사는 V. 그다음 목적어는요? 그렇죠. o인데 우리 사형식의 경우에는 IO 간접 목적어, DO 직접 목적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어요? 그다음 보어 C죠. 그래서 주격 보어는 보통 그냥 C로 쓰고요. 목적격 보어는 O.C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 한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자, 1 번 "The wind blows through the trees"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바람이 은는 이가로 해석했죠. blows 분다. 그쵸. 근데 여기 밑줄이 없어요 선생님. 그렇죠. 자, through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명구 즉 수식어예요. 그래서 얘는 문장 일형식 되겠습니다. 자, number 2. The man is strong. 자, 그 남자는 자, is는 동사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남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네요. 뭐야? 이 남자의 보충 설명. 그래서 보어, 이 형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Number 3. Mary found the article interesting. 자, 메리가 발견했어요. 알았어요. 뭘 알았죠? 기사를 알았지? 근데 기사가 어떻대요? 기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네. 신문 기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흥미롭다, 흥미로운 것을 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목적격 보어 되겠죠, 여러분. 오 형식 잘 찾으셨나요? 자, number 4. I opened the door. 나는 열었다. 뭘? 문을. 그죠. 우리 삼형식 찾기 쉽죠. 뭘 하면 됩니까? 삼형식. Number 5. He gave her the ring. 자, 그가 주었다. 그녀에게 그렇죠. 여러분 같이 대답해 보세요. 그녀에게 반지를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사형식입니다, 여러분. Number 6. John has a brother. 자, 존은 가지고 있다. 남동생 한 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삼형식입니다. 자, 좋습니다. Number 7. The movie made me sad. 자, 그 영화가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지? 내가 슬프게 또는 나를 슬프게. 그쵸? 내가 슬픈 거죠. 이 sad가 설명하고 있는 건 나잖아. 그치? 그래서 목적격 보어 오 형식 되겠습니다. Number 8. The baby cried loudly. 자, 그 아기가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죠? 크게요. 그치? 동사를 설명하고 있는 부사고요. 이거는 수식어죠. 그래서 얘는 일형식 되겠습니다.
Number nine, he became an engineer. 그가 되었다. 자, 그런데 그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가 누구래? 엔지니어래요. 그러면 얘는 보어 이 형식 되겠죠. Number 10, we sent him a postcard. 우리가 sent 보냈다. 그를 보냈을까요? 그에게 보냈겠죠. 그렇지. 그래서 간접 목적어 a postcard 엽서를 이렇게 되겠네요. 사형식입니다. 여러분이 푼 것과 잘 맞나요? 네, 계속해서 같이 볼게요. Number 11, leaves turn red and yellow. leaves 잎들이 나뭇잎들이 turn 바뀌어요. 뭘로 바뀌지? 빨갛고 노란색으로. 그럼 이게 빨갛고 노란 게 뭐예요? 이 나뭇잎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보어 이 형식 되겠어요. Number 12. She bought her baby a new toy. 그녀가 사주었다. 그녀의 아기에게, 그렇지. A new toy, 새로운 장난감을 사형식이죠. 그쵸. 여러분, 에게, 을을 해석하는 거 잘 해보세요. Number 13. I woke up late in the morning. 나는 일어났다. 너 어떻게 일어났지? 늦게 일어났네요? 근데 언제예요? In the morning, 아침에요. 이렇게 수식어구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형식이죠. Number 14. I kept my room clean. 나는 유지했다. 나의 방을 깨끗하게. 내 방이 깨끗한 거죠. 그죠?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요. 방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오형식 되겠어요. Number 15. I became popular after the school festival. 나는 되었다. 근데 어떻게 됐지? 내 상태를 보충 설명, 주격 보어 되겠네요. 그런데 언제예요? 학교 축제 후에라는 거네요. 아, 축제에서 공연을 멋지게 했나 봐요. Number 16, sometimes, 때때로. 자, sometimes는요, 여러분, 부사입니다. 선생님, 수식어구가 문장 제일 앞에 올 수도 있나요? 네, 올 수도 있어요. 수식어구라는 건 뭔가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뭘 꾸미냐에 따라서 제일 앞에 올 수도, 문장 가운데 들어갈 수도, 문장의 제일 끝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문장을 보는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수식어구는 문장의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몇 번만 보면 '아 이거는 주어가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자 I 내가 go 간다. 어디로 가죠? to work 직장으로 가네요. 뭘? 차를 타고. 그죠. 선생님 수식어구 여러 개예요. 그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형식이에요. 자, 17. Vegetables make you healthy. 자, 야채가 만든다. 너를 건강하게. 자, 건강한 건 누구죠? 야채가 건강한가요? 아니죠. 너가 건강한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들어간 오형식 문장입니다. Are you ready? 자, 의문문 나왔죠, 여러분. 의문문 나왔다고 겁먹지 마세요. 의문문은 뭐야?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뀐 것뿐이잖아요. 그쵸? 그럼 you가 주어, are이 동사겠어요. 근데 준비됐니? 준비는 누가 하는 건데? 네가 하는 거죠. 너의 상태가 지금 준비됐니? 하고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 형식 문장의 의문문이었습니다. Number 19. Did she tell you the secret? 그녀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줬니?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 다 해버렸죠? 그녀가 말했니? 너에게 그 비밀을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사형식이죠. 자, 여러분. 의문문으로 써 있어도 더 겁먹지 않고 풀어도 되겠죠. 선생님 did는 왜 밑줄이 안 그어져 있나요? 동사 아닐까요? 자, 이 did라는 건요. 여러분 일반 동사에 의문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tell이 동사잖아. 그럼 did는 문장의 성분에는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문문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Number 12. I found him smart. 나는 알아냈어요. 그가 똑똑하다는 사실을 선생님 방금 어떻게 해석했지? 그가 똑똑하다라고 했죠. 아까 말했던 무슨 관계? 주술 관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는 O 형식입니다. 자, 21. She smiled at me. 그녀가 웃었어요. 누구한테? 나에게. 그럼 몇 형식? 1형식. 여러분 1형식 잘 보이시죠? Number 22. Pass me the salt, please. 자, 여러분 please는 그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죠. 공손하게 말하고 싶어서 붙여준 거고요. 선생님, 패스는 동사로 알고 있는데 그럼 주어가 없네요. 그쵸? 명령문이잖아요, 여러분.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원형으로 써준 걸 말하죠. 그래서 주어는 없지만, 자, 주어는 없지만 동사자 전달해줘. 나에게 그 소금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형식 문장 되겠습니다. 23. I arrived at the airport early. 나는 도착했다. 자, 어디 도착했나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도착했지?
빨리. 자, 일형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겠나요? 문장을요, 주어 동사만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원어민들 실제로 주어 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진 않아요. 그쵸? 왜냐면 그럼 너무 문장이 간결해지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음 높은 수준의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로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24 Swimming is a good hobby. 자, 수영하는 것은 이다. 뭐죠? 수영하는 것이 좋은 습관. 아, 보어 이 형식이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5 The soup tastes salty. 자, 그 수프가 맛이 난다. 근데 수프가 어떻지? 수프의 상태 짜요. 그래서 이 형식 되겠죠. 여러분 이제 형식 잘 보이시나요? 26 Mom plays the cello very well. 엄마는 연주하신다. 첼로를 아주 잘 연주하시나 봐요. 그래서 얘는 삼형식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우리 악기 이름 앞에는 요렇게 더가 들어간다는 거 여기서 기억해 두고 갑시다. 자, 27. He baked me an apple pie. 그가 구웠다. 그다음 어떻게 해서 하지? 나에게겠죠. 그죠? 나를 구우면 안 돼. 큰일 나잖아요. 나에게 사과 파이를 이렇게 해석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형식입니다. 자, 이 28. Sounds travels more slowly than light. 소리가 이동을 한다. 그쵸. 끝. 근데 어떻게 이동하지? 더 천천히. 빛보다. 그죠. 여기 전부 다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일형식이에요. 자, 29. I sold my toys last Friday. 나는 팔았다. 내 장난감을 되겠죠? 자, 지난 금요일에 삼형식입니다. 30. My parents named my sister Annie.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붙이셨어요. 자, 여러분 name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명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름을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름을 붙여줬네. 내 여동생을 Annie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오 형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가 30개의 문장을 지금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몇 개나 맞았나요? 혹시 틀린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